자, 오늘 장인 비법서는 초보자 존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미신, 잘못된 고정관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한 잘못된 정보에 많이 노출될수록 초보자 존에 당연히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상급자로 넘어올 때 내 잠재력을 얼마나 갉아먹고 내 미래의 발목을 어떻게 붙잡는지도 논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게 될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중상급자로 넘어가는 구간에 낙오하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수련생들이 이제 초보자식 마인드나 가치관 이런 거 빨리 고쳐주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초보자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건지 이해하게 될 거고, 그분들을 다시 정상 트랙 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교육적 힌트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고요. 오늘 장인비법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성장하시려면 함께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이 말을 조금 새롭게 같이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초보자십니까? 저는 초보자인가요? 중급자인가요? 이렇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죠. 저는 훈련이 경영이랑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10년 전 군대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제 삶을 바꾼, 영향을 미친 말이 있는데, 책을 딱 펼쳤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경영관리의 신이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다. 측정 가능한 모든 것들을 측정해라. 측정 불가능한 게 있으면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이날부터 제 모든 인생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쌓여가던 훈련 일지들도 급속도로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초보자는 뭐지? 중급자는 뭐지? 뭐 이런 것들, 추상적인 관념들을 억지로라도 측정 가능한 범위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초보자고, 중간에 있으면 중급자, 위가 상급자라고 할게요. 그럼 사실 이 곡선은 무한히 뻗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또 운동 성분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하냐면 상한선 하나를 딱 긋겠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 상한선이에요. 여기 잠재력 최대 발현 지점은 100%로 놓고, 이 아래쪽 가까워질수록 상급자, 멀어질수록 중급자, 그 다음 초급자가 됩니다. 즉, 이 초, 중, 상급자의 기준은 다른 사람 기준으로 한 그래프가 아니라 한 개인 안에 있는 잠재력 발현에 얼마나 도착했느냐의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금세 여러분과 제가 장르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 지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상한선은 고정값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는 변화시킬 수 없는 유전적 요인과, 두 번째는 통제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의 조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따라서 내 잠재력은 한 걸음 더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도 내려오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발 마사지를 받는데, 마사지 해주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 쭉 만져보다가 그러시는, 운동하시나 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확 올라가고 기분 살짝 좋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엄청 두껍네요. 이거 보통 운동이 아닌데 이거 무슨 운동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아빠 닮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 집 원래 손발이 좀 두꺼워요. 그랬더니 둘 다 막 좀 뻘쭘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런 발은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아니다. 전 그냥 아빠 닮은 거다.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 유전적 요인은 제외하고 환경 선택이 우리의 잠재력을 결정합니다. 교육 수준, 마인드, 부상, 뭐 이런 개선 가능한 변수들을 조절하면 잠재력 상한선이 올라가요. 더 좋은 훈련 환경 만들고 마인드 세팅하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 저기 촬영하는 건데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어디까지 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도 내 잠재력을 높이거나 잠재력 발현에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는 타임. 이 그래프를 가지고 놀 건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초보자 존의 특성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처음 초록색으로 이 그어진 선은 우리가 특정 훈련을 열심히 할 때 적응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걸 측정한 그래프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상급자가 되죠. 자, 이제 여기 초보자 시기의 성장폭을 한번 보세요. 초보자는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져요. 하지만 바로 옆에 중급자 존에서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상급자가 되면 훨씬 더 조금씩 늘어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 때는 엊그제 푸시업 2개였는데 다음 주 4개 됩니다. 기록이 막 더블이 되고 8개도 되고 그래요. 근데 상급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올림픽 역도, 달리기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게가 어느 날 2배가 되고 기록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이런 건 힘들어요. 그래서 상급자로 갈수록 수치상 훨씬 더 조금씩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축을 한번 볼게요. 스트렝스 종목의 경우에는 잠재력 최대치에 거의 근접하는 게 6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또 운동 성분에 따라서 3, 4년 안에 발현되는 것도 있고,
훨씬 더 긴 것도 있죠. 때문에 이 운동 성분에 따라서 이게 자료를 각각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상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종목마다 다르게 사용되니까 안 정하고 저는 그냥 X로 놓을게요. 하지만 공통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간. 초보자일 때 이 한 칸은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훈련 적응에 대한 결과가 몇 시간, 며칠 만에 나타납니다. 배운 즉시 혹은 다다음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본인도 향상됨을 느껴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하면 다음 주면 늘게 된다고요. 근데 상급자는 이 한 칸이 몇 개월, 몇 년까지도 일정이 잡혀야 해요. 만약에 엘리트 선수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올림픽 기준으로 4년 전 경기보다 내가 한 칸 더 나아가는데 4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최고 기록에서 0.1% 더 빠르고 정확한 기록을 내는 것에 실제로 4년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보자의 하루와 4년은 너무 큰 차이죠. 잘 설명드리려고 양극단의 극단적인 예제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건 사실이고 저는 양극단에 있으신 분들을 모두 만나요. 그래서 입문자,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는 어쨌든 다 다른 시간 속에 살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 더. 초보자분들이 진짜 눈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노란색 선 하나 더 그어드렸는데 이 선이 뭐냐? 바로 성장에 필요한 훈련 퀄리티 곡선이에요. 중급자들은 초보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높은 퀄리티의 훈련을 성공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이런 게 거의 요구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초보자 존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초보자 시절에는 아무리 훈련 퀄리티가 낮아도 그 훈련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름이 있어요. 바로 비기너 이펙트입니다. 앞으로 저랑 비기너 이펙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 비기너 이펙트에 의해서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도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고 믿고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초보자분들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예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위 논문은 우리가 좋아하는 근육 운동에 있어서 실패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초보자, 숙련자, 농구 선수를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즉 쉽게 얘기하면 근력 운동 진짜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 하는 게 맞냐, 실패 안 하고 적당히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느낌을 비교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깜짝 퀴즈. 자, A. 실패하는 게 좋다. B. 안 하는 게 좋다. C. 뭔가 수상하다. 마스터체가 문구형에 함정을 숨겨놓은 것 같다. 정답은 3, 2, 1. 그렇죠. C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저를 좀 잘 파악하셨네요. 논문 결과가 이래요. 훈련하지 않은 사람 초보자는 실패하던 근접에 있던 모든 훈련에서 근비대가 최대치로 일어납니다. 초보자는 실패에 대한 변수가 근비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든 B든 상관없어요. 연구 결과가 이야기해줘요. 근데 가벼운 무게로 훈련을 해도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최대 근력 향상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게 교육자분들이 막 엄청 혼란스러워요. 아, 내가 공부한 건 이때까지 이게 아니야. 뭐 이거였는데. 근데 반대로 훈련 유경험자들은 실패 근접 지점의 변수를 조절하면 실험과 같은 결과값이 조절이 됩니다. 초보자분들처럼 낮은 훈련에서 최대 근력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즉 초보자일 때만 A, B가 둘 다 맞고요. 중상급자로 넘어가면 예측 가능하게 이 변수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비기너 이펙트가 어떻게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을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초보자일 때는 이래도 늘고 저래도 늘고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 많겠어요. 일단 하라는 방식이 많겠죠. 초보자 구간에서 신나게 놀고 있고 한두 달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중급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나랑 크게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막 기술하는 게 보여요. 저 기술도 뭐고 저 기술도 뭐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용어도 이제 알게 돼요. 중상급자 보니까 나랑 그립을 좀 다르게 잡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좀 타당해 이유가 이 그립을 하는. 그래서 나도 슬금슬금 그립 바꾸고 이러면서 슬금슬금 막 다가가요. 중급자 존으로. 근데 이 시기 이 훈련 퀄리티가 필요해지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낙오하고 다칩니다. 특히 초보자 존에 오래 머물면서 미신과 이런 잘못된 정보, 문화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우수수수 떨어져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초보자 존에서는 아무리 훈련 퀄리티가 떨어져도 이게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한테도 그게 작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아무거나 붙잡고 하세요. 일단 하세요. 이런 문화에 있다가 중급자 존으로 넘어오면 스톱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치거나 낙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스트렝스 근력 운동으로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가장 공감할 만한 데이터라서 이걸 쓴 거고, 사실 저는 이 내용으로 뭐 유연성, 협응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4시간도 더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번 영상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기너 이펙트로 생긴 미신 털어내는 방법으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 미신을 털어내는 방법, 이미 여러분 머리에 장착이 됐을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 냈을 때 뭔가 수상한 거 느끼셨잖아요. 비기너 이펙트 개념을 올바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내 주변을 다시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소 내 친구가 와서 야, 옆에 비기너 박이 이거 이렇게 했더니 금방 다리가 막 180도로 막 이렇게 되고 막 턱걸이 맨날 했더니 막 우와 막 이렇게 됐대. 그러면 평소에 같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아, 뭔데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러면서 귀가 막 팔랑거리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딱 제자리에 있고 그치 뭐 초보자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여러분 마인드가 중상급자 마스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내 피지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내 마인드를 중상급자로 먼저 미리 넘겨놓으면요, 내 몸과 환경은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을 해요. 초보자 문화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내 마인드가 성장해서 중급자 되고 상급자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마인드가 먼저 앞에 있고 그걸 따라서 내 피지컬과 환경, 심지어 내 사회적 역할이 뒤따라서 성장해요. 아닌 것 같나요?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초보자존의 훈련 문화와 루틴으로는 여길 못 뚫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린 언젠가 뭘 해야 돼요? 언젠가 싫어도 여기 중상급자 문화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중상급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랑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내 몸은 초보자존에 갇혀있지만 내 정신은 이미 프로가 된 것처럼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특히 정진하고 있는 선배들을 정말 잘 이용하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찐퉁 정보예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연습은 안 하고 눈만 상급자에 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배우는 게 같은 초보자 그룹 친구들한테는 좀 눈총 맞을 일일 수도 있어요. 막 쟤 또 오버한다 뭐 놀리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프로가 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려고 하는데 뭔가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쵸? 마인드부터 중상급자로 바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초보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리고 훈련 퀄리티와 상관없이 더 쉽게 성장합니다. 때문에 이 비기너 이펙트가 작동하는 한 미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조가 됩니다. 확정이에요. 왜? 이때는 A도 B도 어차피 정답에서 크게 안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하세요 문화가 짙게 깔려 있어요. 운동정보 논문으로 근거한 자료들 많죠. 근데 저도 방금 논문 들고 왔었죠. 근데 오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이 틀려서가 아니라 해독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논문들 사이에서 정신 차리기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비기너 이펙트가 끝나는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방지하려면 어떻게? 내 몸은 비록 초보자존에 있더라도 내 마인드는 프로가 되려고, 아니요, 이미 프로가 된 것처럼 훈련에 임하셔야 됩니다. 끝. 자, 아마 이긴 장인 비법서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실 것 같아요. 눈 반짝반짝하면서 찐퉁이실 것 같은데 결국은 보는 사람이 이걸 해독할 해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습 겸 오늘 배운 내용 필요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잘 이해했는지도 테스트되고, 그럼 또 사회 전체가 이런 안목이 생기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센터도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제 밝아오는 새해 첫 주입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이제 자신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넘치게 우리 성취해보고 잠재력 끝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한 해 만들어 봅시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